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5시간쯤 뒤인 내일 새벽 1시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첫 한미 정상회담을 시작합니다. 어느 때보다 무거운 현안들을 두고 진행되는 한미 정상회담에 총력을 다하기 위해 우리 대통령실에선 이례적으로 국가안보실장과 정책실장, 비서실장 등 3실장이 모두 워싱턴에 집결했습니다. 첫 소식 김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만남을 위해 워싱턴에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 미국 백악관에 따르면 오늘 한미 정상의 만남은 한국 시간 새벽 1시에 이루어집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백악관에 도착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 영접한 뒤 1시 15분부터 30분 정도 한미 정상회담이 시작됩니다. 두 정상은 회담에 앞서 모두 발언을 하고 비공개 오찬 회의에 들어갑니다. 예정됐던 회의 시간을 미국 측이 일방적으로 1시간 늦추면서 일종의 기싸움이 시작됐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이 대통령은 주요 의제에 대해 실무진의 사전 협상이 있었다는 말로 일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행동과 거친 압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최우선 가치가 대한민국 국익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자국의 이익을 내어가기 위해서 또 새로운 요구, 자신들한테 유리한 요구를 하기 마련이죠. 그렇다고 해서 일단 저 한 합의를 그렇게 쉽게 쉽거나 바꾸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는 않다라는 게 우리 생각입니다. 다만 앞서 재미동포와의 만찬에서 이 대통령은 미국 트럼프 정부의 유례없는 요구를 비롯해 격변하는 국제통상 안보를 거론하며 복합 위기의 시대라고 표현했습니다. 대전환의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민생, 경제, 안보, 평화 등 다방면의 복합 위기와 문명사적인 대전환이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격변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협상 스타일에 한미 정상회담을 둘러싼 우리 정부의 위기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인데요. 곧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는 새 정부 초기 실용외교의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자, 그럼 곧 정상회담 열리는 워싱턴 DC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자, 홍신영 기자. 현재 시간 이른 아침이겠지만 우리 순방단에선 이미 긴장감이 상당하겠어요? 네, 지금 이곳 워싱턴은 25일 오전 7시쯤인데요. 5시간쯤 뒤에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운명을 건 첫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우리 시각으로는 26일 새벽 1시 15분쯤인데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인 만큼 기대감과 긴장감이 교차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로는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과 방위비 증액이 꼽힙니다. 지난달 관세 협상에선 다뤄지지 않았던 내용인데요. 이와 함께 북핵 문제 등 안보 현안이 함께 다뤄질 전망입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출입기자들과의 기내 간담회에서 북한 문제를 의제로 다루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 대통령 누가 먼저 꺼내든 북한 관련 대화가 한 번쯤은 있을 거라며 길을 한번 만들어봐야 한다고도 언급했습니다. 미국 측은 또 3,500억 달러, 우리 돈 약 486조 원 규모의 대비 투자 계획을 구체화해달라는 요구를 해왔는데요. 특히 농축산물 추가 개방도 의제로 올라올 수 있어 우리 협상단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미조선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한편 양국의 원자력 협력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상 간 회담에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과 강훈식 비서실장이 먼저 도착해 주요 쟁점에 대한 사전 조율에도 나섰습니다. 여기에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국내 주요 기업들 총수들도 총 출동했는데 한미 협상에 맞춰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가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한미 간 많은 회담 의제들이 사실 이미 조율되긴 했을 텐데 딱 하나 돌발 변수라고 할까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이 다른 나라 경우에서 보더라도 워낙 예측 불가하잖아요. 그래서 현지에서 느껴지는 압박감도 상당할 텐데 이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리얼리티 쇼 형식의 정상회담을 고수하는 유일한 국가정상입니다. 백악관 집무실에 나란히 앉아서 생방송으로 상대국 정상에 돌발 질문을 하거나 심지어 말다툼을 벌이기도 하는데요.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저서를 읽으면서 여러 상황에 대비해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협상하는지를 협상의 기술, 거래의 기술을 다 써놨더라고요. 특히 실무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이 정상회담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전례 없는 메시지까지 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도 하나의 주권국가이고 주권자들을 최소한 실망하게 하진 않는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일방적인 양보는 없을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무리한 요구를 내놓고 우리 정부 역시 국익을 위해 팽팽히 맞설 경우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백악관 앞에서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자, 이렇게 어느 때보다 압박감 있는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미국으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이 대통령은 질문을 피하지 않고 외교 문제뿐 아니라 국내 상황에 대해서도 상당히 긴 시간 생각을 털어놨습니다. 먼저 외교에 대해 이 대통령은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익 중심으로 문제를 풀겠다고 밝혔는데요. 먼저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향하는 1호 기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 기내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먼저 일본 이시바 총리를 통해 대미 협상에 대한 많은 조언을 들었다면서 한일 협력으로 우리가 얻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매우 우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과 협상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상호 간의 신뢰와 기대를 높였다. 과거사 문제는 약간밖에 얻지 못했다. 비판적인 지적을 각오했다면서도 과거사 문제는 한일 관계부터 강화하고 투트랙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외교 관계의 근간은 무엇보다 한미일 협력이라는 점을 강조한 이 대통령은 동시에 북한, 중국과도 관계를 단절해서는 안 된다는 국익 중심의 외교 기조를 밝혔습니다. 북한이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대화에 나섰던 지난 2018년보다 상황은 좋지 않지만 적대감도 매우 커졌고 또 북한의 핵무기 또는 미사일 개발 정도도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 결국 남북 평화의 길이 경제 발전이나 국민 불안 해소 등 우리 국익에 부합한다는 겁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원색적인 담화에 대해서도 정제된 메시지를 냈습니다. 부부장이 그 성명을 보고 화가 나거나 전혀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 입장을 고려해서 우리가 지향하는 바대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최대한 확보해서 경제 안정도 누리고 중국과의 관계 역시 국익에 부합한다면 가깝게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친중, 형중이 어디 있습니까? 국익에 도움이 되면 가깝게 지내는 것이고 국익에 도움이 안 되면 멀리하는 것이고 친중, 거기다 뭐 친북, 조선 친러 이런 거 연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국익을 기준으로 주요국과의 외교 관계를 설정하겠다는 이 대통령은 첫 술에 배부를 순 없다며 조금 더 시간을 주면 훨씬 나은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역설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이 대통령은 또 주한미군에 대한 질문에도 답했습니다. 주한미군이 한반도를 넘어 역할을 넓히는 전략적 유연화 요구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 입장에서 쉽게 동의하긴 어려운 문제라고 밝혔는데요. 또 주한미군의 미래형 전략화는 필요하다면서 다만 세부적으로는 조율이 필요함도 시사했습니다. 신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반도를 가운데 놓고 남북을 거꾸로 뒤집은 주한미군의 동아시아 지도입니다. 평택의 주한미군 기지를 거점으로 평양은 물론 베이징, 도쿄, 타이베이까지의 거리도 적혀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그간 한반도를 넘어 역할을 넓히는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I think that there need to be changes within USFK. That's my thoughts as a commander. And one of the things I think about is not about numbers at all. I think about capabilities. 미국 국무부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외교수장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억지력을 강화하고 공동부담의 분담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공개하지 않은 내용으로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한 재정적, 군사적 역할 확대를 압박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을 10억 달러 더 늘리고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은 2.6%에서 3.8%로 증액하는 요구안을 저울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을 중심으로 실용적으로 접근하겠다면서도 다만 주한미군의 유연화란 표현엔 거리를 뒀습니다. 유연화에 대한 요구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또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문제라서 어쨌든 주한미군의 미래형 전략화 한미동맹 현대화라는 방향에는 동의하되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미국과 중국의 분쟁에 끌려 들어가게 둘 수는 없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 역시 한반도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를 막기 위해 5세대 스텔스 전투기나 무인 공격기 같은 미군의 첨단 자산 배치와 연계하는 방안을 정부는 우선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생각을 밝혔습니다. 여당과 달리 대통령으로서는 야당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며 향후 내란 수사에 따른 법적 제재 가능성이 있더라도 누가 야당 대표가 되든 일단 당연히 대화할 거란 입장을 설명했는데요. 또 끝까지 국민들 삶의 조건을 더 낮게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며 다만 여론의 추이도 지켜보고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공윤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누가 돼도 탄핵 반대, 반탄파 당대표가 사령탑에 오르게 된 국민의힘. 이런 야당과 대화하겠냐는 질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그들을 뽑은 사람들도 국민이라며 당연히 대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에 대해 강경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지만 대통령인 자신은 입장이 다르다는 겁니다. 거기는 또 당대당으로 경쟁하는 입장이니까 저는 국정을 다 양자를 다 통합해서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의 입장에서 대한민국 전체를 지휘해야 될 입장이니까. 최근 60%대에서 50%대로 하락한 국정 수행 지지율에 대해선 지지율이 나빠지면 기분이 좋을 리 있겠냐며 자신도 민심을 여론조사보다 빨리 알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엄청나게 문자 메시지들이 옵니다. 대통령이 그러실 줄 몰랐어요. 이렇게 여러 개가 오면 그 위험한 거예요. 근데 그런 데서부터 알 수가 있지. 하지만 강물이 흘러서 바다로 가려면 가끔 태풍도 부는 것이라며 진짜 중요한 건 국민의 삶이 나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시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데 연연하지 않겠다는 건데 최근 논란이 됐던 세제 개편 문제도 에둘러 설명했습니다. 사실은 그냥 세금 많이 내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세금 없는 게 제일 좋죠. 그러다가 나라 살림이 망가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다. 이재명 대통령은 종국의 국민들의 삶이 개선되면 국민 지지율로 최종 평가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자, 그런데 마치 우리만 급한 것 같지만 미국이 보기에도 이번 회담엔 많은 게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언론에서도 통상과 안보 모두에서 주목받는 회담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워싱턴 김재용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이례적으로 대통령실 비서실장까지 그것도 정상회담 전날 합류한 건 그만큼 급박한 국면임을 시사합니다. 한마디로 총력전입니다. 저도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고 한마디라도 더 설득할 수 있다면 마땅히 와서 제 역할과 도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 측이 예상 밖의 요구를 한다는 말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백악관의 실세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 등 막후 최고 실력자들을 만난 걸로 보이지만 강 실장은 말을 아꼈습니다. CNN은 이번 회담은 많은 게 걸린 그래서 매우 중요한 회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Well, South Korea is such a critical ally for the United States for economic, national security, as well as geographic reasons. So this is going to be a very closely watched meeting. 미국 주요 언론들도 쉽지 않은 회담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통상은 큰 틀이 잡혔지만 세부 논의는 지금부터입니다. 특히 농축산물 추가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미국이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자국에 유리하게 결정하고 집행하려 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때 우리의 일본 협상 카드는 조선협력으로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이 트럼프가 기뻐할 선물을 갖고 올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안보는 더 어렵습니다. 국방비와 주한미군 분담금을 크게 증액하라는 요구를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지도 난제지만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과 맞물려 있는 주한미군 재편 논쟁도 급부상할 수 있다고 미국 언론은 관측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분야를 막론하고 나올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발언, 마치 상대를 시험하려는 듯한 돌발 변수까지 감안해야 한다는 점이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중국을 방문한 특사단은 어제 왕이 외교부장을 면담하고 한중 관계 정상화에 뜻을 같이 했습니다. 중국은 특사단과의 면담 일정을 한중 수교 33주년이자 한미 정상회담 직전인 어제로 옮겨 잡으면서 중국의 입장을 강조했는데요. 베이징 이필희 특파원입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회담장에 먼저 나타나 한국 특사단을 기다렸습니다. 박병석 특사단장은 물론 김태년, 박정 의원 등 우리 측 특사단과 일일이 악수를 나눴습니다. 중국 측은 당초 오늘 오찬으로 정해졌던 일정을 어제 만찬으로 바꿨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하루 전인 한중 수교 33주년 기념일에 맞춰 특사단 면담 자리에 급을 높인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어제 만찬에서 왕이 외교부장은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中方愿同韩方一道，坚守建交的初心，增进相互了解，深化务实合作。 33년 전인 1992년 수교 당시 한국은 하나의 중국만이 있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중국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관영 환구시보도 수교의 초심을 거론하며 양국의 핵심 이익을 강조하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한중 양측이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 관심사를 존중해야 한다며 한중 관계는 제3국을 겨냥하지도 제3국의 제약을 받아서도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중국은 대만을 핵심 이익으로 꼽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번 회담에서 대만에서의 유사시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개입하는 이른바 동맹 현대화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의 이 같은 반응은 내일 새벽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국은 한국 특사단에 대해 예우를 갖추면서도 시진핑 주석과의 면담은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특사단은 모레까지 중국에 머물 예정입니다. 시진핑 주석과 특사단의 만남은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전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필입니다. 내란 특검이 법무부와 검찰을 전방위 압수수색하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내란 사태에 연루된 다른 국무위원과 검찰 최고 책임자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 건데요. 먼저 박성재 전 장관의 혐의는 무엇인지 구승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내란 특검이 법무부와 서울구치소, 박성재 전 장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제시한 영장에는 박 전 장관의 혐의가 내란 중요 임무 종사로 적혀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호출을 받아 오후 8시 40분쯤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했습니다.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가 소집되기도 전이었습니다. 단 2분짜리 국무회의가 끝난 뒤 박 전 장관은 경기도 과천에 있는 법무부 청사로 향했습니다. 밤 11시 반 회의를 위해 박 전 장관과 검찰국 과장, 출입국 본부 실국장 등 10여 명이 모였습니다. 계엄과 관련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며 회의장에서 나온 간부도 있었습니다. 계엄과 관련된 회의에는 참석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사직서를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장관님께서는 그렇게 하세요라고 말씀. 그럼에도 30분가량 진행된 회의에선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박 전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고 참석자 일부가 내란 특검에 진술했습니다. 계엄의 위법성에 대해 법률 자문을 받아보자는 의견도 묵살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 전 장관은 이 회의에서 출입국 본부에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실제 계엄 당일 밤 출국 금지와 출입국 관련 대테러 업무를 맡는 출입국 규제팀이 법무부 청사로 출근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밖에 교정본부의 수용 여력을 점검하고 공간 확보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정치인 체포 및 구금 지시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의혹들입니다. 이에 따라 특검도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이행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마찬가지로 박 전 장관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장관은 계엄을 미리 알지도 못했고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면서도 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혀왔습니다. 그 내란죄라는 표현은 지금 의원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박 전 장관 측은 검사 파견 지시에 대해 합수부가 구성되면 인력 차출이 필요한지 따져보라는 원론적인 지시였을 뿐 검사 파견 명단이 실제로 있었냐고 되물었습니다. 출국금지팀 대기 조치와 관련해선 계엄 이후 공항 등에 사람이 몰려 혼잡해질 수 있으니 이를 대비하라는 취지였고 출국금지 명단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휴대전화 압수수색 범위가 지난해 12월 3일과 4일 이틀 동안 생성된 정보로 제한될 정도로 특검의 영장 청구에 무리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구승입니다. 특검은 검찰총장실과 심우정 전 총장의 휴대전화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전례 없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와 즉시 항고를 포기했던 심우정 전 총장. 당시 그 석방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인데요. 비상계엄 당시 합수부 검사 파견 지시 의혹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어서 윤상문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가 결정됐습니다. 지규현 재판장은 구속기간을 날짜 대신 시간으로 따지는 계산법을 내세웠습니다. 대법관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즉시 항고로 다시 검토를 받아보면 좋겠다는 의견을 낼 정도로 전례 없는 계산법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그 재판부, 취소결정 재판부의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통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도 즉시 항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은 끝내 즉시 항고를 포기했습니다. 네, 즉시 항고해서 오늘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고요. 대검찰청은 과거 검찰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해 재수감을 했던 사례까지 확인해 놓고도 윤 전 대통령을 그냥 풀어줬습니다. 이 과정을 수사해야 한다는 고발장이 공수처에 접수됐고 사건을 이어받은 내란 특검이 오늘 강제 수사에 착수하게 된 겁니다. 여기에 심 전 총장은 박성재 전 장관으로부터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실제로 전달받았는지를 두고도 수사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12월 3일 밤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전후로 박 전 장관은 심 전 총장과 여러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방첩사령부의 송모 대령이 선관위 서버 확보 지시를 받은 직후인 12월 4일 새벽 0시 37분에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소속 박모 부장검사와 1분 넘게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선관위 출동을 준비하던 긴박한 시기에 계엄군과 검사의 통화가 이뤄진 겁니다. 송 대령과 박 검사는 단순히 계엄 선포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대화였을 뿐이라며 의혹을 부인해왔습니다. 내란 특검이 심 전 총장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면서 검사 파견 의혹과 윤 전 대통령 석방 경위의 내막이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김건희 씨의 구속기한은 오는 일요일까지입니다. 마지막 이틀이 주말인 점을 고려해서 특검은 이번 금요일에 현재까지 드러난 김 씨의 혐의를 먼저 재판에 넘길 방침인데요. 윤 전 대통령과 김 씨를 한꺼번에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서영 기자, 1차 기소 공소장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까? 네, 그동안 특검은 김건희 씨를 상대로 공천 개입 등 명태균 게이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을 조사했습니다. 이번에 재판에 넘기는 혐의도 이 내용들이 중심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특히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선 김 씨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남편 윤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특검에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한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고요.
그래서 특검은 김 씨를 기소할 때 윤 전 대통령도 공범으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특검 내부에선 고심이 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인치를 완강히 거부하면서 체포영장 집행이 2차례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실효성 있는 조사를 할 수 있겠냐는 의견과 어쨌든 피의자 조사를 하지 못했는데 좀 더 시도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모두 나오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김건희 씨는 오늘이 구속 후 4번째 조사였는데 기소 전에 추가 조사도 더 있을까요? 네, 오전 10시쯤부터 시작된 오늘 조사는 오후 4시 40분쯤 끝났습니다. 특검은 지난번에 마무리하지 못한 통일교 청탁 의혹에 대한 조사를 이어갔는데요. 그동안 대부분의 질문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김 씨는 오늘도 대체로 질문에 답하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통일교 측 현안 청탁과 함께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을 김 씨에게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도 오늘 구속 이후 첫 조사를 받았습니다. 전 씨는 대체로 혐의를 부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아직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등에 대한 신문이 남았기 때문에 특검은 오늘 수요일 김 씨를 한 차례 더 부른 뒤 재판에 넘길 혐의와 적용 법률을 정리할 예정인데요. 김 씨 측은 건강 상태에 따라 불출석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재판이 시작돼도 양평공흥지구 개발특혜,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이나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사업가 서성빈 씨로부터 고가의 귀금속이나 시계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는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특검은 김 씨의 어머니 최은순 씨가 서울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용역에 비공개 착수 보고가 있던 날 양평군에 있는 자기 소유의 토지 정보를 열람한 정황을 포착했는데요. 최은순 씨 출석 조사도 임박했던 관측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 앞에서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김건희 씨의 최측근이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이기도 한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가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이 앞서 특검에 포착됐죠. 그 9시간의 행적이 구체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차현진 기자가